오늘은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5가지 핵심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보험 상품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상품마다 보장 내용, 보험료, 청구 방식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가입하지 않으시면 보상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조건을 기억하신다면 그런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질병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보험은 기본적인 질병과 사고에 한해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병, 구토, 설사 등은 보장되지만 선천적인 질병, 예방접종 부작용, 중성화 수술 등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정 품종은 고질적인 질환에 대해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푸들은 슬개골 탈구, 닥스훈트는 디스크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보장 제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시면 막상 필요할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려동물의 나이에 따라 보장 범위나 가입 조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8세 이상 고령 반려동물은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가입 전에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보험료는 사람의 보험처럼 나이와 건강 상태, 품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세의 어린 반려동물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품종에 따라 질병 발생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에도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슬개골 탈구에 취약한 푸들이나 디스크에 약한 닥스훈트, 심장 질환이 잦은 말티즈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비쌉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품종에 따라 1년에 1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마다 자기부담금 비율이 달라 70% 보장 후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보험료가 싼 상품을 선택하시기보다는 보장 범위와 청구 방식까지 고려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얼마나 편리한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보험은 후불 청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비를 먼저 지불하고 이후에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보험사의 청구 시스템이 복잡하면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일부 보험사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어떤 보험사는 팩스나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병원에서만 보험이 적용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가입 전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이 청구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사진 한 장으로 청구 가능한 보험사도 있으니 청구 절차가 얼마나 간단한지도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이때 보험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나 고비용 치료를 많이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 반려동물을 고위험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거나 보장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품은 매년 건강심사 후 갱신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 전부터 갱신 조건이 명확한지 자동 갱신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보험은 1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려면 평생 보장형 상품인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갱신 조건을 잘 따져보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 보험에는 기본 보장 외에도 다양한 특약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입원 특약, 응급수술 특약, 배상 책임 특약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약은 보장 범위를 넓혀주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특약 선택은 반려동물의 나이, 생활 방식,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외출이 잦은 반려견이라면 타인이나 타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배상 책임 특약이 유용합니다. 반면 고령의 반려동물이라면 입원이나 수술 특약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반려동물이라면 기본 보장으로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 특약을 추가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특약은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보호자님의 말티즈 콩이는 5살 나이에 갑작스럽게 심장 판막 이상으로 대형 동물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5일간의 치료비는 약 270만 원에 달했지만 다행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190만 원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보험이 필요할 때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고양이 보호자님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중간에 치료를 중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험은 평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한 번의 상황에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더라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보험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의 파인 FIN이 보험사 다이렉트 페이지,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이 있으면 이곳에서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비율, 갱신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가입자들의 후기나 불만 사례, 청구 경험 등을 통해 어떤 보험이 나에게 맞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최소 3개 이상 보험 상품을 비교하신 뒤 자주 이용하시는 병원과 연계가 가능한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험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플 때는 이미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은 평소에는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그 가치를 체감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조건만 잘 기억하신다면 보험료 낭비는 줄이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장 범위, 보험료 기준, 청구 방식, 갱신 조건, 특약 전략. 이 5가지 조건을 꼭 체크하신 후 반려동물에게 가장 알맞은 보험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첫걸음, 보험에서 시작됩니다.